안녕하세요. 언론보다 NFL 김민준. 유재경입니다. 네, 벌써 이제 9주차가 끝이 났습니다. 이게 17경기 체제로 바뀌게 되면서 이제 정확하게 딱 반환점이 9주차가 끝난 시점이 됐는데 이제 반환점을 돈 올 시즌입니다. 그래서 이제 팀들의 전반기 성적표가 다 뽑혔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 뭐 한 경기씩 좀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네. 가장 먼저 살펴볼 경기는 Thursday Night Football이었던 테네시 타이탄스와 피츠버그 스틸러스의 경기입니다. 이 경기에서 피츠버그 스틸러스가 20대 16으로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음, 사실 2015년 이제 마커스 마리오타의 데뷔전을 생각하게 하는 이 윌 레비스도 아주 이제 멋진 데뷔전을 치렀었죠. 그 당시에 4개 터치다운 패스를 던지면서 이제 우리가 다시 새로운 프랜차이즈 쿼터백을 찾은 것인가? 라는 이제 뭐 기대를 많은 팬분들이 하셨을 텐데, 어, 스틸러스 이제 수비가 강력해서인지 이제 두 번째 경기에서는 그 데뷔전만큼의 임팩트를 남기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음. 역시나 이제 수비가 강한 팀을 만났을 때 좀 루키 쿼터백들이 어려움을 겪는 그런 이제 모습을 이 경기에서 또 보여줬었는데 4번의 색, 10번의 쿼터백 히트를 당하면서 좀 많은 압박을 받았었던 레비스였고 특히나 이제 레드존에 들어갔을 때 패스 정확도가 좀 떨어지면서 득점 기회를 터치다운으로 연결시키는 부분이 좀 어려움이 있었던 이날의 레비스였습니다. 음. 그리고 이제 뭐 앞선 뭐 1, 2, 3쿼터에서의 부진과는 별개로 또 경기 마지막 드라이브에서 최종적인 이제 역전을 하고 승리를 할 기회는 여전히 남아 있었거든요. 그런데 음. 이제 레비스의 마지막 패스가 상대 엔드존 코앞에서 이 권 알렉산더에게 이제 인터셉션을 당하면서 이게 레이비스의 커리어 첫 인터셉션이자 이제 커리어 첫 패배로 뭐 또 확정이 되는 이제 그런 패스가 되고 말았습니다. 네. 예, 이날 이제 모습에서 조금 이제 아쉬운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레비스에 대한 이제 마이크 브레이블 감독에 대한 고민이 있긴 하겠지만 어쨌든 그 남은 시즌을 라이언 테너힐 체제가 아닌 레비스 체제로 이어가겠다라고 이제 밝혔던 이 타이탄스였습니다. 그러니까 당초에는 테너힐이 돌아오면 한번 지켜보겠다라는 입장에서 또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테너힐의 회복 여부와 상관없이 이제 레비스 체제로 치르겠다라는 이제 입장을 한 번 더 업데이트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테네시가 어쨌든 드래프트 당시부터 이게 올해가 될지 내년이 될지 이제 시간 문제였지 언젠가는 이제 레비스로 옮겨가겠다는 의도는 분명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의 당초 예상보다는 조금 빠르게 그 버튼을 누른 것 같습니다. 예, 타이탄스가 이제 지난 시즌 마지막 3번의 원정 경기 그리고 이번 시즌 첫 4번의 원정 경기를 모두 패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서 현재 원정 7연패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마지막 승리가 지난 시즌의 11월 17일 그린베이 패커스와의 경기였었거든요. 그때 당시 이제 램보 필드에서 승리를 한 이후에 집만 나가면 이제 동네 북이 되는 그런 모습을 현재까지 보여주고 있는데 이번 주에 스틸러스에게 졌고 다음 주 버커니어스 그리고 이제 다다음 주 제규어스까지 원정 3연전이 이어지는데 이 원정 연패를 좀 빠르게 끊는 게 중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음, 그러니까 뭐 종류를 불문하고 나쁜 징크스는 빨리 끊는 게 뭐 상책이다라는 얘기를 이제 이전에도 좀 드렸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남은 스케줄을 보면 그래도 10주차 벅스와의 경기가 조금 더 난이도가 쉬워 보이기 때문에 테네시는 이 원정 연패를 10주차에 좀 빠르게 끊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스틸러스 같은 경우는 이 경기를 또 이제 승리로 가져가면서 또 한 번의 꾸역승을 기록을 하게 됐습니다. 4쿼터 4분 정도를 남기고 디언테 존슨의 역전 터치다운이 나오면서 리드를 가져갔었던 스틸러스였는데 사실 뭐 이날 승리를 가져가긴 했습니다만 공격보다는 역시나 이제 수비의 힘으로 이겼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겠죠. 음, 뭐 공격 쪽에서 그래도 좀 잘했던 선수들을 찾아보자면 2년차 언드래프티드 출신 러닝백 제일런 워렌이 이제 113 스크리미지 야드를 기록하면서 뭐 팀 승리를 이끌었을 뿐 아니라 이제 개인 커리어 이제 최고의 하루를 또 보냈고 이제 수비에서는 이제 알렉스 하이스미스가 2개의 색, 5번의 쿼터백 히트를 하면서 뭐 레비스를 압박을 했던 것이 주요한 요인이었습니다. 네. 이날까지 이제 20번의 선발 출장을 가져갔었던 케니 피켓 선수가 현재까지 12승 8패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게임 위닝 드라이브를 만들어낸 게 벌써 7번째라고 하니까 12승 중에 7승이 본인의 능력으로 좀 만들어냈던 그런 승리였다라고 얘기를 해야겠죠. 그 음, 상대가 어떤 뭐 강팀이든 약팀이었든가에 떠나서 이런 부분은 좀 인정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들고요. 음. 그러니까 이제 피켓이 데뷔를 했던 22시즌부터 23시즌 이제 9주차까지의 기간으로 딱 설정을 해보면 커크 커즌스가 이제 8회로 1위고 이 피켓이 2위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 일단은 이제 스틸러스가 수비가 강한 대신에 이제 공격력이 좀 저조하기 때문에 늘 좀 득점이 많이 나지 않고 약간 게임이 비벼지는 좀 접전으로 가는 경기들이 늘 많았던 것 같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뭐 결국엔 이제 원 포지션 차이로 승패가 갈리고 그러다 보니 이제 뭐 게임 위닝 드라이브를 만들 기회 자체도 많았다 이렇게 봐야겠죠. 네, 그래서 이 피켓의 20경기를 분석을 해보니까 70% 정도에 해당하는 14경기가 이제 원 포지션 이내로 뭐 승리나 이제 패배가 결정이 됐던 이제 그런 게임이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이런 이제 클러치 상황에 대한 경험치를 쌓아가는 것, 그것이 뭐 성공으로 끝나든 실패로 끝나든 이제 그거 자체는 이제 피켓의 성장에는 꽤 도움이 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근데 스틸러스 팬들은 조금 생각이 다를지도 모르겠어요. 뭐 게이밍 드라이브 안 보여줘도 되니까 좀 화끈한 공격력으로 뭐 투 포지션, 쓰리 포지션으로 좀 일찌감치 좀 편안하게 좀 이겨보자. 예. 뭐 이런 것도 좀 보고 싶어 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게 좀 적당히 조화가 돼야 되는데 예, 음. 스틸러스는 늘 이런 클러치 상황으로 매번 가다 보니까 팬들의 심장이 좀 쫄깃할 것 같아요. 네. 그 말씀해 주신 거 듣고 나니까 그 야구 팬들 분노의 4분면이라는 그 아, 생각이 나는 그 음, 점수차로 이제 큰 점수차, 적은 점수차, 그리고 이겼을 때 졌을 때 이렇게 나눠 음, 가지고 4분면인데 크게 이기면 나눠 져라. 음, 크게 이기면 이렇게 좀 매번 타이트하게 심장 쫄깃하게 봐야겠냐. 적은 점수차로 지면 아니 이렇게 질 거면 크게 지고 빨리 그냥 이 경기 내주지. 약간 이런 포인트. 그리고 이제 크게 지면 해체해라. 약간 이렇게 이제 음, 4분면이 나눠 있는 짤을 봤던 기억이 나는데 뭐 어쨌든 이기는 건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음. 그 부분 생각해 보면 이게 제가 그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패트리어츠를 응원하고 이제 또 아스날이 또 오랜 기간 동안 또 암흑기를 겪었으니까 이게 근소하게 이기는 것 자체도 큰 행복이다라는 거를 이제 팬들이 좀 알아야 되지 않을까. 혹시 그런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다고 하면 네. 패배자의 입장에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네. 네, 이제 다음은 독일에서 이제 열렸던 인터내셔널 시리즈였죠. 이제 마이애미와 킨자시티의 맞대결이었는데 이제 칩스가 21대 14로 승리를 가져왔습니다. 네. 이게 역사상 처음으로 이 프랑크푸르트에서 열렸던 NFL의 내셔널 게임이었습니다. 이 경기에서 이제 캔자스시티 칩스가 마이애미 돌핀스를 상대로 승리를 가져갔는데요. 이게 일단은 이제 뭐 경기 내용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 전에 이게 NFL에서 점점 더 인터내셔널 경기를 많이 개최를 하고 있고 스팟도 굉장히 좀 다양해지고 있다라는 점을 조금 이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 이게 글쎄요. 인제 영국과 독일 이게 계속해서 다른 나라를 돌고 돌다 보면 '언젠가는 한국에도 한번 올 수 있지 않을까?' 네 이런 이제 소소한 기대를 한번 해 봅니다. 음, 뭐 독일 안에서도 이제 작년에는 뮌헨이었죠. 예, 그리고 이제 올해는 프랑크푸르트에서 하고 있고 이런 식으로 조금씩 영역을 확장을 해가는 중인 것으로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일단 뭐 유럽에 좀 더 집중하는 모양새이긴 하지만 뭐 일본이나 한국 같은 아시아 시장에도 뭐 언젠가는 좀 찾아올 수 있지 않을까 예, 그런 기대를 좀 해봅니다. 네. 이게 사실은 이제 AFC 컨텐더 팀들끼리의 맞대결이었기 때문에 예 포스트 시즌을 가늠해 볼 수 있는 그런 이제 가늠자 같은 역할을 하는 경기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많은 팬들의 좀 관심이 모였던 그런 경기였는데 돌핀스가 이제 또 컨텐더 팀들과의 맞대결에서 승리를 할 수 있는 팀인지를 좀 증명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이제 해 주셨던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이게 또 결과적으로 뚜껑을 열어 보니까 아 뭔가 아직까지는 컨텐더 팀이라고 놓고 보기에는 쪼끔은 아쉬움이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음. 그래서
뭐 나중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뭐 아직 시즌이 많이 남았고 돌핀스도 더 성장과 개선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만약에 오늘 뭐 정규리가 끝나고 플레이오프에 당장 들어가야 된다. 뭐 이런 상황을 가정해서 말씀드리면 돌핀스를 뭐 플레이오프 진출 후보로는 꼽을 수 있겠지만, 네, 뭐 슈퍼볼에 진출한다거나, 뭐 우승을 차지한다거나 그런 이제 우승 후보로서 언급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다. 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이날 이제 그 전반에 총 전진 야드가 100야드밖에 안 됐고 5번의 펀트, 그러니까 펌블 턴오버까지 나오면서 이게 21대 0까지 끌려가다가 마지막에 이제 터치다운 2개를 만들어내면서 21대 14의 스코어가 된 거였거든요. 물론 이제 후반에 좀 살아나는 모습은 어느 정도 어, 괜찮았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마지막 공격 포스 다운 상황에서 투아가 스탬을 놓치는 그런 이제 상황이 나오면서 허무하게 좀 경기가 끝났고 양학은 잘하지만 상위 컨텐더 팀들 상대로는 역시나 아직은 조금 한 끗 부족함이 있는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음. 그리고 이제 이날은 또 타이리킬 더비라는 이제 의미도 있었던 게임이었어요. 이제 칩스에서 오랜 기간 뭐 최고의 리시버로 활약을 했었던 타이리 킬이 이제 지난 시즌 돌핀스로 이적을 했고 이제 친정팀 칩스와는 이제 처음으로 맞대결을 하는 또 이제 그런 의미가 있었는데 타이리 킬도 이제 62 리시빙 야드에 이제 결정적인 펌블 턴오버를 하나 기록을 하면서 뭐 팬들이 알고 있는 그리고 이제 기대하던 뭐 타이리 킬의 모습을 온전히 좀 보여주지는 못했던 하루였다. 예, 이렇게 좀 정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네. 이건 이제 우스갯소리긴 한데 이날을 위한 이제 자객을 심어놨다. 이렇게도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지 않나. 음, 라는 생각이 들고 어쨌든 이제 칩스가 지난주에 덴버한테 정말 말도 안 되는 패배를 당한 이후에 또 대륙을 건너왔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이제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었을 것 같은데 전반에 이제 3 포지션으로 앞서가면서 좀 힘든 경기를 승리로 가져갔고 글쎄요. 칩스가 패트릭 마홈스 시대 이후에 예, 정말 강력한 공격력이 좀 부각이 돼서 그렇지 칩스의 수비진도 굉장히 좋은 모습을 꾸준하게 보여주고 있었거든요. 근데 올 시즌은 사실 이제 공격 쪽에서 여러 가지 피스들이 빠져나가면서 예전같이 폭발적인 공격력은 아직까지는 조금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올 시즌만큼은 수비가 조금 더 부각이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음. 그러니까 수비가 이렇게까지 좋은 모습을 보이지 못했다면 지금처럼 이제 칩스가 마음의 힘만으로 7승을 거두기는 어려웠으리라 생각이 돼요. 예, 그래서 이날도 리그 토탈 전진 야드 이제 1위를 달리고 있는 돌핀스를 상대로 뭐 14점밖에 내주지를 않았죠. 예, 그리고 뭐 이날뿐만 아니라 시즌 전체를 놓고 보더라도 한 경기에서 가장 많은 점수를 내줬던 것이 지난주 덴버에게 졌을 때 24점을 내준 게 전부였더라고요. 그래서 뭐 전체 지표로 봐도 경기당 허용 야드가 최소 4위, 지금 300야드가 채 되질 않습니다. 그리고 경기당 실점도 레이븐스에 이어서 최소 2위, 15.9점밖에 되지를 않아요. 그래서 지난 시즌 기준으로는 한 중위권 정도의 이런 이제 주요 수비 지표들이 위치를 했다면 올해 이제 전반기에는 거의 최상위권으로 올라선 것이 이 칩스가 성적이 떨어지지 않고 유지가 될 수 있었던 주요한 요인이었습니다. 네. 이게 이 돌핀스 아까 얘기를 하면서 이제 나왔었던 이 쿼터 막판에 이 펌블 유독 그리고 이제 펌블 리턴 터치다운이 이날 경기의 가장 큰 좀 승부처였는데 어, 트렌 맥더피가 이제 긁어낸 공을 마이크 에드워즈가 리커버하고 브라이언 쿡에게 이제 백패스를 하면서 이제 터치다운까지 연결이 됐거든요. 이게 사실 이제 공격 쪽에서 이렇게 플레이를 만들어냈다고 해도 굉장히 많은 칭찬을 했을 텐데 이거는 수비 선수들이 이렇게 했다? 이거는 글쎄요. 뭐 어떤 말로 칭찬을 해도 조금 부족하지 않나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음, 그러니까 공을 긁어내고 리커버까지는 이제 할 수가 있죠. 근데 이거를 내가 수비 선수인데 이 공을 뭐 턴오버로 만들어낸 것만 해도 이제 엄청난 수확이기 때문에 일단은 공을 잡자마자 뭐 무지성으로 최대한 달리는 데까지 달려보고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공격팀에게 넘겨주고 이제 이런 것들이 뭐 다반사죠. 예, 그리고 실제로 그게 나쁜 게 아니라 그게 더 본능적인 플레이이고 어쨌든 뭐 훈련을 하는 과정에서 보통은 이제 준비하는 정도라고 이제 보여지는데 훨씬 근데 잘한 뭐 거죠. 네, 칩스는 뭐 마홈스와 이제 함께 뛰어서 그런지 좀 창의력들이 다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여유 있게 내가 이거를 동료 선수에게 더 빈 공간에 있는 동료에게 백패스를 해서 더 많은 야들 전진을 해야겠다. 뭐 음. 이런 생각과 이제 판단을 이제 순간적으로 했다는 것, 예, 이런 부분들을 좀 칭찬을 해야 될 것 같고, 결과적으로 이게 이제 다이렉트로 이제 리턴 터치다운까지 이어졌기 때문에 칩스가 뭐 기세를 올리고 또 돌핀스의 이제 사기를 꺾는 이제 그런 플레이가 됐습니다. 네. 칩스가 다음 주에 바이위크를 갖게 되죠. 예, 휴식을 이제 한 주 취한 이후에 11 주차 먼데이 나잇 풋볼에서 이글스와의 지난 시즌 슈퍼볼 리턴 매치가 준비가 돼 있습니다. 지금 이글스도 NFC 선두를 달리고 있고 칩스도 지금 AFC 선두거든요. 사실상의 현 시점에서 봤을 때 미리 보는 슈퍼볼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뭐 올 시즌 최고의 빅매치가 아닐까 조심스럽게 좀 예상을 해봅니다. 음, 아마 많은 팬분들이 이제 기대를 하실 것 같아요. 다음 경기로 넘어가 보죠. 미네소타 바이킹스와 애틀랜타 펠컨스의 경기입니다. 미네소타 바이킹스가 31대 28로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이게 컬 커즌스와 저스틴 제퍼슨 이 두 선수가 지금 공격에서 빠진 이후에 조슈아 dobs라는 새로운 쿼터백이 다른 팀에서 영입이 됐고 미네소타 바이킹스 유니폼을 입고 뛰는 첫 경기인데 이 경기에서 조슈아 dobs가 승리를 거뒀습니다. 이게 글쎄요. 저는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제가 KPIX 선정할 때 애틀랜타가 이기는 걸로 예상을 음, 했었거든요. 음, 많은 분들이 비슷한 예상을 하셨을 것 같은데 모두의 기대를 뒤엎으면서 조슈아 dobs가 팀의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그러면서 미네소타가 사실 1승 4패로 시즌을 출발했었는데 네. 4연승을 달리면서 지금 5승 4패까지 올라왔어요. 네. 이게 처음에는 이 5라운드에 뽑은 신인 이 제런 홀 선수가 선발로 나서긴 했어요. 근데 1쿼터에 이제 컨커션 부상을 입으면서 경기장 밖으로 이제 나가게 됐고 조슈아 dobs가 사실은 플레이북을 익힐 시간 자체가 물리적으로 부족했습니다. 일주일이니까. 이게 뭐 저희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제 예전에 이 전화번호부가 있던 시절에 전화번호부만큼 두꺼운 그 플레이북을 다 외워야 되고 이걸 인제 그 이번 주에 그 신시내티 경기 끝나고 나온 이제 영상들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플레이 콜링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쉽지가 않거든요. 사실 인제 조슈아 dobs가 플레이북을 익힐 시간이 인제 일 주일 남짓 이 짧은 시간밖에 없었는데 사실은 인제 그 정도의 시간 동안의 플레이북이면 다른 선수들과 미스커뮤니케이션 없이 경기를 진행하는 것만 해도 굉장히 "잘했다."라고 칭찬을 받을 만한 그런 부분이거든요. 음. 근데 이거를 오히려 팀을 승리로 이끌었다는 건 뭐 현지 전문가들도 그런 얘기 많이 했습니다만 이건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거는 말이 안 돼요. 사실 이제 첫 두 번의 공격 드라이브에서는 좀 뭐 리듬에 적응을 못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이제 음. 세이프티도 허용하고 스트립 색 펌블 턴오버를 기록하면서 또 공격권을 내주고 이제 그런 어려움을 겪는 모습들도 있었는데 그 이후에는 이제 조슈아 dobs의 뭐 장점들이 잘 나왔던 것 같아요. 이 음. dobs가 일단은 뭐 듀얼 스렛 유형 어쨌든 자기가 공을 가지고 달릴 수 있는 또 쿼터백이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잘 활용을 하면서 30번의 패스 시도에 20번의 성공, 158야드 2개의 터치다운 패스에 이제 66 러싱 야드 1개의 러싱 터치다운까지 성공을 시키면서 뭐 본인이 이제 선발로 출전하진 않았으니까 승리로 뭐 기록이 되진 않겠지만 어쨌든 팀을 승리로 이끌어냈다. 예,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게 특히나 가장 인상적이었던 장면 중 하나가 4점 끌려가고 있던 그 마지막 2 미닛 드라이브에서 4th and 7까지 몰렸었거든요. 그때 본인이 이 색을 허용할 뻔하는 그런 위기를 탈출하면서 직접 퍼스트 다운도 갱신하고 결국 20여 초를 남기고 이제 브랜든 파월 선수에게 역전 결승 터치다운 패스를 연결하는 그런 이제 멋진 퍼포먼스를 보여줬습니다. 이 선수가 인제
예전에 저희가 방송에서도 한번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 나사에서 인턴십을 음, 했을 정도로 이 선수가 굉장히 브라이트한 선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좀 바이킹스의 플레이북을 빨리 좀 이 소화를 할 수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물론 이제 한 경기니까 아직까지 좀 얘기하기에는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지만 후반기 경기들에서 이런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줄 수 있다라고 하면 글쎄요. 미네소타 바이킹스도 꾸준하게 이 경쟁력이 있는 모습을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 플레이오프 진출도 불가능한 상황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음. 일단 이제 커크 커즌스는 이제 부상으로 아마 남은 시즌에 복귀를 하기가 좀 어려울 것으로 보이지만 저스틴 제퍼슨은 이제 슬슬 복귀 준비를 하고 있어요. 네. 네. 뭐 당장 10주 차이는 좀 어려울 것 같다는 이야기가 있지만 뭐 11주 차부터는 그래도 좀 출전이 뭐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음. 그래서 제퍼슨이 만약에 돕스를 도울 수 있다면 네, 돕스에게도 분명히 좀 큰 원군이 되지 않을까 싶고 참 이번 시즌 이제 바이킹스가 이제 공격 쪽에 많은 부상으로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음. 좀 야속하게도 또 하나의 좀 부상자가 나오고 말았습니다. 케 메이커스를 이제 트레이드로 영입을 하는 미네소타인데 케 메이커스 선수가 아킬레스 부상으로 이제 시즌 아웃이 됐습니다. 뭐 올 시즌은 더 뛰기 어렵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지금 뭐 주전 쿼터백, 넘버 원 리시버 그리고 이제 트레이드로 데려온 러닝백까지 부상을 당한 바이킹스입니다. 올 시즌은 이제 부상 악령이 좀 발목을 계속해서 잡고 있는데 결국 이렇게 되면 알렉산더 매티슨이 또 해줘야 됩니다. 음. 뭐 돌고 돌아 다시 이제 매티슨의 좀 어깨가 무거워졌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고 이제 5월 승률을 지키려고 했었던 이제 펠컨스는 데스몬드 리더를 이제 벤치로 내리고 이 테일러 하이니키를 주전으로 내세우는 나름의 강수를 뒀는데 아쉽게 좀 분패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네. 하이니키가 이제 선발로 나서면서 펠커스가 패싱 게임의 비중을 많이 높였거든요. 이날 이제 패싱 38번에 러싱 28번. 그러니까 패싱의 비중을 훨씬 더 높였었던 펠컨스였고 일단 뭐 경기를 내주긴 했습니다만 시즌 최다 득점 28득점을 만들어냈다는 부분은 그래도 나름 이제 좀 긍정적인 포인트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데스몬드 리더 선수가 앞으로 얼마나 더 성장을 할 수 있을지는 글쎄요. 뭐 사실은 이제 예측하는 게 쉽지 않죠. 근데 이게 적어도 지금 현 시점에서 펠컨스가 승리하기 위한 쿼터백은 테일러 하이니키가 맞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경기였습니다. 근데 이제 조금 아쉬운 거는 물론 펠컨스가 많은 점수를 내긴 했지만 더 많은 점수를 낼 기회들을 놓쳤다는 것들이 좀 이제 돌이켜보면 이제 아쉬운 것 같아요. 상대 엔드존 1야드 앞, 그리고 30야드 앞에서 공격을 시작할 수 있게 수비진이 턴오버를 이제 만들어준 장면들이 있었는데, 이것들을 지금 전부 다 터치다운이 되지 않고 이제 필드골로 마무리가 됐었어요. 네, 그리고 뭐 3쿼터 중반에 이제 비잔 로빈슨의 펌블로 공격권을 내줬고, 그것이 이제 상대의 터치다운을 맞으면서 동점이 된 다음에 그다음에 또다시 이제 공격을 시작했는데 또 첫 스냅에서 곧바로 인터셉션이 나왔으니까 이게 펠컨스 공격 기준으로 보면 두 스냅 연속 턴오버가 나왔던 거죠. 네, 그래서 그 구간이 좀 시간을 돌릴 수 있다면 네, 조금 뭐 복구하고 싶은 순간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이날 뭐 구영애 선수도 50야드가 넘는 필드골 2개를 포함해서 이제 4번의 필드골, 2번의 엑스트라 포인트 모두 이제 성공을 시키면서 꾸준하게 안정적인 모습을 이어갔고 정말 뭐 구영애 선수 퍼포먼스만 놓고 본다면 뭐 완벽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아쉽게도 좀 승리로 이어지지 못했던 부분 이런 부분이 어, 역시 한국 팬분들께는 조금 큰 아쉬움으로 남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음. 그러니까 구영애 선수가 필드골을 이렇게 많이 시도를 하지 않아도 될 만한 경기였는데 이게 공격진이 마침표를 찍어주지 못하다 보니까 구영애 선수에게는 이제 더 많은 기회가 왔지만 이것이 팀에 더 많은 득점을 내는 데는 이제 조금 어려움이 있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경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시애틀 시옥스와 볼티모어 레이븐스의 경기인데요. 이 경기에서 레이븐스가 37대 3으로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이게 러싱 대 러싱의 맞대결이다. 이렇게 좀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볼티모어가 정말 이 최적화된 팀이라는 걸 또 보여주면서 압승을 거뒀습니다. 음. 그러면서 이제 이번 주에 잭슨빌이 휴식을 취했고 이제 마이애미는 패배를 했죠. 이제 그러면서 AFC 컨퍼런스에서 7승째를 거둔 팀은 이제 레이븐스와 칩스 이렇게 딱 두 팀만 이제 뭐 남게 됐습니다. 네. 그리고 이날 경기는 뭐 각종 지표로 봐도 워낙 뭐 압도적이었어요. 이제 공격 점유 시간이 40분 대 20분, 퍼스트 다운이 29대 6, 토탈 전진 야드가 515야드 대 151야드. 이렇게 좀 묘하게 좀 대칭이 됐습니다. 네, 근데 그 정도로 굉장히 레이븐스가 압도를 했던 네, 그런 경기 양상이었어요. 앞에 이제 그 러싱 대 러싱의 맞대결이다라고 이제 이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뚜껑 열어보고 나서 러싱 공격의 수치를 살펴보면 298야드 대 28야드였거든요. 이게 10배가 넘는 수치 차이가 났습니다. 이게 뭐 결정적인 어 이 시애틀의 패배 요인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 볼티모어가 인제 그 개막전에서 제키 도빈스 선수를 부상으로 잃었잖아요. 인제 시즌 아웃이 됐는데 그 트레이드 데드라인을 앞두고 이제 러닝백을 좀 보강하지 않겠느냐 뭐 이런 예측이 좀 있었었어요. 근데 인제 존 하바 감독이 기존에 로스터에 있던 선수들을 인제 좀 더 활용하기로 결정을 했고 이날 깜짝 스타가 탄생을 했습니다. 음. 올해 언드래프티드 루키로 이제 팀에 합류를 했던 키튼 미첼이라는 선수였어요. 음. 이날 뭐 데뷔전은 이전에 치렀었는데 실제로 캐리를 할 기회는 이제 오늘이 처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음. 불구하고 9번의 러싱 시도에 무려 138야드, 1개 터치다운을 기록하면서 정말 엄청난 모습을 보여줬어요. 음. 이날 이제 그 3 쿼터 막판에 40 야드짜리 러싱 터치다운 그리고 4 쿼터 초반에 60 야드 빅플레이 이 두 방으로 레이븐스 팬들에게 자신의 이름을 각인을 시켰었던 키튼 미첼 선수였고 이 선수의 아버지가 앤서니 미첼이라고 2000 년부터 2002년 뭐 긴 기간은 아니었습니다만 레이븐스에서 인제 디펜시브 백으로 뛰었었던 선수라고 해요. 음. 그리고 이 앤서니 미첼, 이 아버지가 사실 레이븐스 시절에도 뭐 주전급은 아니었습니다. 뭐 이제 백업 내지 로테이션 멤버로 뛰던 선수였으나 그래도 2000 시즌 팀의 우승에 또 결정적인 기여를 한 장면에서 했었더라고요. 이제 찾아보니까 테네시와 이제 디비저널 라운드 게임에서 이제 10대 10으로 맞서던 4쿼터였는데 상대의 이제 필드골 시도를 동료가 이제 블로킹을 해냈고 이거를 이제 그 아버지 미첼이 뭐 공을 잘 낚아채서 90야드 리턴 터치다운으로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날의 이제 결승점이 됐었고 뭐 결국에는 이제 레이븐스가 기세를 이어가서 슈퍼볼 우승까지 차지를 했었던 그런 기억이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뭐 테네시는 이때부터 또 이제 키커가 뭐 말썽을 부렸었다 뭐 이런 생각도 들었는데 음, 뭐 평행 이론에 나름 세워보면 아버지도 이제 레이븐스에서 데뷔를 했던 첫 해에 우승을 했잖아요. 예, 물론 긴 기간 뛰지는 못했지만. 근데 이제 아들도 어쨌든 올해 이 언드래프티드 루키로 레이븐스에 합류를 했기 때문에 예, 아들도 첫 해에 한번 우승 반지를 낄 수 있을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레이븐스의 수비진이 인제 올 시즌 가장 많은 팀 색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날도 인제 4개 색을 추가를 했는데요. 베테랑 카일 벤 노이 선수가 또 2개를 기록을 하면서 상대 공격을 억제하는 데 앞장섰고 이 카일 벤 노이가 이제 시즌 시작하고 나서 9월 말에 팀에 합류해서 10월 월부터 경기를 뛰기 시작했었거든요. 근데 현재 6 경기에서 색 5 개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거의 이제 경기당 1 개에 가까운 그런 이제 색을 기록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게 뭐 지노 스톤이라든지 이 카일 벤 노이 이런 큰 기대를 하지 않았던 선수들이 또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레이븐스의 수비가 더욱더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밖에 없지 않나 뭐 이런 생각 좀 들고요. 음. 아까 칩스 경기 때 이야기 드렸지만 레이븐스 수비가 지금 경기당 실점 허용 기준으로 최소 1위를 달리고 있죠. 예, 그래서 뭐 공격력도 강력하지만 이제 수비가 지금 레이븐스의 원동력이다.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시애틀은 이제 케니스 워커가 9번 러싱 시도에 16야드, 자크 사보넷이 4번의 러싱 시도에 8야드 뭐 이렇게 이제 묶이다 보니까
뭐 러싱 공격을 좀 풀어가기 어려웠고 이제 점수차가 또 벌어지다 보니 또 패싱 게임에 의존해야 하는 이제 그런 좀 악순환에 빠지고 말았어요. 네. 이게 러싱을 강점으로 하는 팀이 러싱이 막히게 되면 사실 이제 본연의 좋은 모습을 잃게 되는 건 너무 당연하잖아요. 경기를 좀 손쉽게 내줄 수밖에 없었다라는 생각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노 스미스 선수도 패스 성공률이 채 50%가 되지 않았습니다. 거기다 이제 인터셉션까지 이제 기록을 하게 됐는데 하필 또 그 인터셉션을 던진 상대가 현 시점 이 인터셉션 리그 1위 지노 스톤이었어요. 그러니까 지노 투 지노 인터셉션이 이제 기록이 되는 그런 순간이 있었습니다. 음. 그리고 이제 트레이드 마감 시한에 시애틀이 승부수를 하나 던졌었죠. 이제 레너드 윌리엄스가 이날 시애틀 유니폼을 입고 데뷔전을 치렀고, 예, 뭐두 개의 태클을 기록하기는 했는데 승부에 뭔가 유의미한 영향을 끼치지는 못했습니다. 음. 뭐 일단은 이 경기 너무 무기력하게 패배를 했기 때문에 어떻게 좀 다시 턴어라운드를 만들어낼 것인가 이런 부분이 좀 중요하다고 보여지는데 분위기를 빠르게 다잡지 않으면 지금 이제 애매하게 5승 3패 그리고 이제 연패로 이어지게 되면 5승 4패 사실 5할까지 내려가는 건 순식간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좀 분위기를 다잡는 게 필요한 시옥스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음. 다음 경기는 이제 카디널스와 브라운스의 경기입니다. 브라운스가 27대 0 셧아웃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뭐 이번 주에 가장 싱겁게 끝났던 뭐 경기 중 하나였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애리조나가 이제 조슈아 dobs를 트레이드로 떠나 보냈죠. 예, 근데 이제 카일러 머리에게는 뭐 조금 더 시간이 필요했고, 그래서 이제 신인 쿼터백 클레이튼 튠을 이날 주전으로 내세웠는데, 브라운스의 이제 강력한 수비를 상대로 이 신인 쿼터백이 뭔가를 하기에는 예, 조금 어려운 환경이었습니다. 네. 일단 크로이튼 튠 선수의 기록을 좀 살펴보면 이날 이제 20번의 시도에 11번의 성공, 58 패싱 야드에 터치다운 없이 인터셉션 2개, 색을 7개를 얻어맞았고요. 러싱 야드는 28야드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날 이제 그 팀 전체 오펜스 전진 야드가 58야드였는데 턴오버가 3개가 나왔거든요. 레드존도 한 번도 못 들어갔고 서다운 컨버전 12번 시도에 한 번 성공. 그리고 하프라인을 건너가서 인제 그 공격을 진행한 게 5번.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그 고교팀과 프로팀의 맞대결이었다. 이게 인제 NCAA 레벨의 대학팀이라고 얘기를 하기에도 좀 어려운 이제 고교생들과 프로 선수들의 맞대결 같은 그런 느낌이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음. 그러니까 5쿼터, 6쿼터까지 했다 하더라도 카디널스가 점수를 내기는 좀 어려워 보였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시간 문제가 좀 아니었던 네, 그런 경기였고, 일단 이제 다음 주 펠컨스와의 경기에서는 이제 정말로 카일러 머리가 좀 나올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음. 카디널스의 시즌은 뭐 후반기부터 좀 시작이 됐다, 되는 거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음. 브라운스 얘기로 좀 넘어가 보면 디션 왓슨 선수가 일단 돌아왔습니다. 음. 음. 미스터리한 어깨 부상. 인제 병원에서 검사를 했을 땐 나오진 않지만 일단은 나는 아픈 그 어깨 부상에서 일단 디션 왓슨 선수가 돌아와서 좀 손쉽게 1 승을 추가를 했습니다. 사실 음. 어떻게 보면 이게 복귀 시점을 애리조나에 맞췄던 게 아닐까. 이게 약주팀을 상대로 손쉽게 1 승을 주워 먹어 보겠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생각이 있었던 게 아닐까라는 이제 킹리적 가심을 좀 갖고 있는데 사실은 이제 왓슨이 없었어도 손쉽게 이길 수 있는 경기였거든요. 그렇게 생각을 해 보면 왓슨이 나왔던 것 자체가 뭐 이 경기를 좀 손쉽게 끝낼 수 있는 포인트였다. 뭐 이렇게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음. 그리고 이제 지난주에 이제 브라운스가 좀 헬멧에 공이 맞고 뭔가 턴오버를 허용하면서 또 좀 불운한 장면도 있었는데 이번 주에는 또 반대로도 되게 재밌는 장면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네. 왓슨의 패스가 상대 수비의 헬멧에 맞고 이제 높게 떴는데 이것이 이제 아마리 쿠퍼의 뭐 진행 방향과 이제 절묘하게 그 낙구 지점이 일치하면서 쿠퍼가 또 손쉬운 터치다운을 하나 낚아채는 이제 그런 장면도 있었거든요. 이제 이런 음. 행운까지 있다 보니까 예, 뭐 브라운스가 뭐 도저히 지기가 어려운 그런 게임이었습니다. 네. 뭐 일단은
디션 왓슨 선수가 복귀를 했다는 거 자체가 좀 다행스럽다라고 봐야겠죠. 그리고 이제 10주 차에 어 그 훈련하게 되면 이제 부상자 선수 명단이 뜨게 되잖아요. 근데 거기에 디션 왓슨 선수가 이름이 없었다는 포인트, 뭐 이런 포인트들이 일단은 '계속해서 경기에 나설 수 있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해 보고, 본인이 인제 그 필드에 나서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다, 뭐 이런 인터뷰도 했었는데, 앞으로는 쪼끔 더 인제 어 '팀이 더 나아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이제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 봅니다만, 다만 인제 레프트 태클 제드릭 윌리스 주니어 선수가 지금 무릎 부상으로 또 IR에 올라갔거든요. 음, 한 6주 정도 결장이 예상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회전문처럼 이제 선수들이 부상자 명단에 올라갔다가 또 나오고 누구는 아프고 그러면서 이제 또 누가 돌아오고 이런 이제 모습들이 이어진다는 게 어 '썩 좋은 그런 이제 흐름은 아닌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도 좀 들고요. 음. 그러니까 AFC 북부지구의 경쟁 자체가 지금 워낙 치열하기 때문에 뭐 브라운스도 사실 이렇게 여유가 있는 상황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거든요. 예, 근데 이 제드릭 윌스의 어떤 부상은 제 굉장히 좀 큰 타격이고, 이제 왓슨 입장에서도 좀 불안해지는 거죠. 예, 자신의 블라인드 사이드가 좀 이제 위험에 노출이 되는 거기 때문에 또 약간의 또 부상 리스크가 올라갔다. 예, 그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이렇게 인제 카디널스와 브라운스의 경기 얘기를 해 봤고요. 다음은 인제 LA 램스와 그린베이 패커스의 경기입니다. 20대 3으로 인제 그린베이 패커스가 승리를 가져갔는데, 정말 '마카마카의 경기다.'라는 그런 수식어가 잘 어울리는 그런 경기였고, 이날 램스가 주전 쿼터백 매튜 스태포드의 엄지손가락 부상 때문에 이제 스태포드가 나오지 못했습니다. 뭐 경기 전까지 이제 데이 투 데이라고 좀 얘기가 나왔었는데, 결국 이날 경기를 못 나오면서 브래들리 핀 선수가 선발로 나왔고, 이게 이날 램스에게는 정말 최악의 재앙이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스태포드와 브렛 리핀의 클래스 차이는 사실 상당하다고 봐야 되고, 뭐 램스가 지금 뭔가 스태포드가 없이도 뭐 나머지 팀이 워낙 탄탄해서 뭔가 잘 굴러갈 수 있는, 뭐 슈퍼볼 우승을 하던 시절만큼의 지금 로스터 구성은 아니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스태포드의 공백이 좀 크게 다가왔던 것 같아요. 네. 이날 이제 리핀 선수의 스탯을 보면 28 번의 패스 시도에 13번 성공. 그러니까 패스 성공률이 50%가 안 됐습니다. 거기다 130 야드에 터치다운 없이 인터셉션만 하나를 기록을 하면서 뭐 아예 공격이 되질 않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겠죠. 이날 램스의 토탈 넷 야드가 187 야드니까 패커스는 이제 391 야드의 절반 정도밖에 되질 않았고, 그러다 보니까 인제 이 수비에서 펌블 턴오버를 두 개를 연달아 만들어내면서 이제 공격권을 계속해서 갖다 주는, "먹어." 이러면서 떠먹여 주는 인제 장면이 있었는데, "퇴." 하고 인제 뱉는 그런 이제 공격의 모습이 계속해서 나왔고, 이게 풋볼은 어쨌든 득점을 많이 만들어 내야 이기는 종목이잖아요. 그게 공격이든 수비든. 근데 공격에서 인제 득점이 필드 골 하나 밖에 나오지 않으면 사실은 이제 경기를 질 수밖에 없습니다. 음. 그리고 이제 이날 경기가 끝나고 램스가 뭔가 백업 쿼터백에 대한 이제 보강을 이제 절실히 느꼈던 것 같아요. 이제 음. 그러면서 좀 잊혀진 스타를 한 명 영입을 했습니다. 카슨 웬츠 선수가 인제 영입이 됐습니다. 아마 스태포드 선수가 인제 다음 주에는 돌아올 것으로 지금 보이는 상황이기 때문에, 웬츠가 백업 역할, 그리고 스태포드가 유사시에 또 부상으로 이탈을 하게 됐을 때 또 인제 선발로 나서서 본인이 경기를 인제 끌어가야 되는 그런 역할을 할 것 같은데, 글쎄요. 최근에 인제 카슨 웬츠 선수가 실망스러운 모습을 많이 보여주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백업으로는 나쁘지 않은 쿼터백이라는 건 분명하거든요. 네,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해 봤을 때는 '좋은 영입이다.' 라고 얘기를 해야겠죠. 음. 그러니까 지난 시즌에 이제 베이커 메이필드가 뭐 스태포드의 대체자로 왔다가 나름 준수한 모습을 보여주고 이제 올해 템파베이에서 주전 쿼터백 기회를 얻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어 뭐 스태포드가 지금 뭐 부상을 당해야 된다 이런 얘기는 아니지만, 예, 카슨 웬츠도 이제 그런 전철을 좀 밟기 위한 뭐 행보가 아닌가. 예, 만약에 이제 뭐 션 맥베이 감독에게 좀 가르침을 받고
또 뭔가 뭐 좋은 기회가 왔을 때 이제 자기의 능력을 좀 뭐 보여준다면 뭔가 또 내년 이후에는 또 새로운 팀에서 기회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이제 지금 생각이 좀 들었는데 굉장히 좀 뭐 아이러니하다. 네, 뭐 이런 이제 사실이 사실 웬츠가 필라델피아 시절에 쭉 전성기 시절 그다음에 이제 MVP 포스를 풍기다가 사실 이제 부상으로 좀 이 기세가 많이 꺾인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 부상을 당했던 상대가 램스였어요. 네, 제 기억에는. 네, 근데 음, 웬츠가 좀 돌고 돌아 결국 램스의 유니폼을 또 잠시나마 입게 됐다는 것이 네, 또 좀 많은 생각이 들게 하는 네, 그런 일인 것 같습니다. 네. 패커스 얘기로 좀 넘어가 보면 이날 이제 뭐 패커스는 또 수비의 힘으로 승리를 가져갔다라고 말씀을 드려야겠죠. 코너백 레이셀 더글라스 선수를 떠나보낸 이후 바로 다음 경기였거든요. 그런 경기에서 또 수비진들이 오히려 더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 특히나 경기 세기 하나밖에 없긴 했습니다만 태클 폴로스 5개, 쿼터백 히트 4개, 인터셉션이 하나, 패스 굴절 10개, 그리고 이제 펌블 유도도 하나 기록을 하면서 전반적으로 이제 팀이 수비에서 더 나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제 패커스가 이제 최근에 부진한 과정에서는 뭐 에런 존스와 에이제이 딜런의 이 러싱 공격의 존재감이 좀 많이 사라진 것도 주요한 원인 중에 하나였거든요. 근데 이제 이날만큼은 뭐 38번의 시도 184야드. 그러니까 러싱 시도당 평균 전진 야드가 거의 5야드 가까이 나왔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조던 러브의 부담을 좀 덜어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패싱 공격까지도 이제 준수하게 잘 풀려갔던 것 같아요. 다만 이제 3쿼터에 연속해서 펌블이 나왔던 부분, 이 부분은 조금 이제 오게티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이날 이제 패커스의 수비진이 램스의 공격을 워낙 이제 압살하는 모습을 보여줬었기 때문에 뭐 이 정도의 모습으로도 충분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패커스가 이렇게 이제 4연패를 끊어내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이제 다음 주에는 스틸러스 원정을 떠나게 되는데 스틸러스를 상대로 연승을 이어갈 수 있을지 이 부분도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두팀 모두 지금 사실 공격력이 그렇게 지금 시원하다는 느낌이 안 들기 때문에 음, 굉장히 좀 로우 스코어링 게임 양상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네, 음. 그래서 두 팀의 인내심 싸움에서 어떤 팀이 승리를 거둘지 한번 또 재미있게 지켜보겠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템파베이 버커니어스와 휴스턴 텍산스의 경기입니다. 휴스턴 텍산스가 39대 37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이쯤 되면 이제 휴스턴 텍산스의 어, 구세주라고 얘기를 해야겠죠. CJ 스트라우드 선수가 또 하나의 대기록을 만들어내면서 팀을 승리로 이끄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음, 이날 470 패싱 야드에 5개의 터치다운 패스를 기록을 했어요. 네. 음, 정말 뭐 루키 쿼터백으로서는 좀 믿기 어려운 그런 이제 대기록을 만들어냈는데 이 뭐 5개 터치다운 패스는 뭐 역대 루키 쿼터백 중에 공동 1위의 기록이라고 하고 이 네. 470야드는 루키 쿼터백 기준 이제 역대 한 경기 최다 패싱 야드 신기록이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종전에는 이제 2012년에 이 콜츠의 앤드류 럭이 433 패싱 야드를 던진 적이 있었는데 예, 음, 그거를 이날 스트라우드가 좀 뛰어넘는 뭐 맹활약을 펼쳤어요. 네. 근데 이게 진짜 대단하다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은 이런 거죠. 이게 S급 리시버가 있다라고 하면 뭐 그럴 수도 있지인데 사실 휴스턴 텍산스는 그런 선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날 이제 많은 리시빙 야드를 기록했던 선수들 보면 노아 브라운, 달튼 슈츠, 탱크 데어 이런 선수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 명의 선수들을 데리고 뭐 이 선수들이 각각 이제 100야드 이상의 이제 야드를 먹이면서 본인도 이제 470 패싱 야드를 기록했다는 거는 이거는 글쎄요. 저는 이미 이 경기 전에도 그 올해 오펜시브 루키 오브 더 이어는 뭐 CJ 스트라우드가 받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냥 여기서 이제 도장을 꽝 찍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음. 음, 그러니까 이날 뭐 경기 전체 뭐 누적 스탯도 정말 대단했지만 뭐 이날의 이제 백미는 결국 마지막 드라이브였다고 봐야겠죠. 음. 스트라우드가 이렇게 많은 점수를 뭐 떠먹여 줬음에도 팀은 또 경기 종료 46초 전에 이제 역전을 당했어요. 그러면은
신인 쿼터백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정신적으로 이제 스트레스와 압박을 받을 수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46초라는 시간 그리고 이제 가지고 있었던 두 개의 타임아웃을 아주 적절히 활용을 하면서 예, 기어코 상대 진영 이제 15야드 지점까지 전진을 했고 사실상 마지막 기회였던 그 스냅에서 탱크 델에게 역전 결승 터치다운을 성공하면서 결국 텍산스가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이게 그 시간이 거의 남지 않은 상황에서는 이게 사이드라인 쪽으로 패스를 하는 게 어느 정도 좀 강제가 되잖아요. 그러면서 인제 선택지가 좁아지고 성공 확률도 낮아지고 이런 상황들이 좀 많은데 근데 이제 스트라우드와 휴스턴의 코칭 스텝이 정확한 타임 매니지먼트, 예 타임아웃과 스파이크를 적절하게 섞어가면서 5번의 패스를 모두 성공시켰고 결국 75 야드짜리 역전 터치다운 드라이브를 완성을 했습니다. 음. 그러니까 너무 이제 사이드라인에 집착하지 않고 오히려 조금 상대적으로 헐거워져 있는 그 필드 중앙을 적절하게 공략을 해 가면서 우리가 패스 실패 없이 가면 뭐 충분히 필드 중앙을 뚫으면서 가도 터치다운까지 갈 수 있다는 좀 계산이 섰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것도 사실 굉장히 좀 배짱과 뭔가 용기가 있는 선택이라고 봐야겠죠. 예, 사실 어영부영 하다가 그냥 뭐 시간이 그냥 0초가 돼서 게임이 허무하게 끝날 수도 있었는데 예, 그런 부분들까지도 잘 고려를 해 가면서 상대 수비 약점을 잘 뭐 공략을 했었던 그런 휴스턴의 모습이었습니다. 네. 이날 인제 재미있었던 부분이 또 하나가 있는데 카이미 페어번 선수가 인제 그 부상으로 경기 중에 이탈을 하면서 러닝백이죠. 대어 오군보알레 선수가 키커로 이제 데뷔를 하게 되는 인제 그런 경기가 됐습니다. 음. 백업 키커가 인제 로스터에 없었기 때문에 인제 오군보알레가 키커를 하게 됐는데 이날 아무래도 주전 키커가 부상으로 이탈을 했기 때문에 터치다운 이후에 계속 뭐 투 포인트 컨버전 뭐 이런 시도를 했었고 이 킥오프 상황에서만 이제 오군보알레에게 이제 킥을 맡기고 있었는데 이날 이제 그 30대 30 상황 이제 4쿼터 한 9 분여 정도를 남겨 놓고 29 야드짜리 필드골 기회가 왔어요. 그러니까 오군보알레가 그 거리에서는 이제 필드골을 시도를 했는데 또 약간 공이 날아가는 그 궤적 자체가 전문 키커들이 차는 그런 느낌은 음. 아니긴 했습니다만 깔끔하게 또 중앙을 통과하면서 득점을 완성을 시켰습니다. 음. 그러니까 사실 고등학교 시절에 이제 축구를 했었던 뭐 경험이 있었다고 해요. 예, 그러다 보니까 휴스턴 이제 팀에서도 이 오군보알에게 이런 중책을 좀 맡겼던 것 같고 음. 키커나 이제 펀터 그러니까 이제 뭐 어떤 형태든 이제 킥을 뭐 본업으로 하는 선수가 아닌 기타 포지션에 있었던 선수가 이 경기 중에 필드골을 성공시킨 거는 2004년 웨스 웰커 이후로 뭐 거의 20년 만에 있었던 일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굉장히 진귀한 장면을 저희가 이제 이번 주에 좀 볼 수가 있었고, 이것도 이제 역사에 이름을 하나 남기게 됐다? 이렇게 좀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이제 이날 뭐 휴스턴의 승리 후에 라커룸에서 이제 뭐 게임볼을 보통 그날의 뭐 승리에 가장 뭐 공헌을 했던 뭐 두 명, 세 명에게 이렇게 나눠주는 이제 문화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이 오군보알레가 받았다고 해요. 예. 음. 뭐 자기 포지션이 아닌 데서 또 굉장히 이제 큰 업적을 달성했기 때문에 이제 당연히 이제 받았던 것 같고 인터뷰를 통해서 이제 재밌는 말을 하나 남겼습니다. 음. 이날 이제 그 "아버지에게 이 공을 선물하고 싶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었는데 아버지가 이제 그 오군보알레 선수가 축구 선수가 되기를 원하셨다고 해요. 근데 음. 이제 오군보알레 선수는 이제 손으로 축구를 하는 선수가 됐고 네 그 "축구 선수가 되기를 바랐던 아버지에게 이 공을 선물하고 싶다."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굉장히 뭐 아버지도 이제 뿌듯해 하시지 않았을까? 예, 그런 추측을 좀 해봅니다. 네. 벅스는 이날 인제 그 베이커 메이필드가 이번 시즌 가장 높은 쿼터백 레이팅을 기록을 했습니다. 119.4 점의 이제 쿼터백 레이팅을 기록을 하면서 선전했는데 이날은 인제 그 수비가 시즌 최다 실점으로 무너지면서 또 4 연패에 빠지고 말았거든요. 음. 이게 3승 1 패로 시즌을 출발한 이후에 지금 바이 위크를 갖고 와서 4 연패입니다. 이게 좀 이른 시점에
좋은 흐름을 타고 있는 상황에서 또 바이비크를 가진 이후에 연패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아쉽게 느껴지고 토드 볼스 감독이 좀 블리츠를 굉장히 좀 즐겨 쓰잖아요. 예. 근데 이날은 글쎄요. 패스 러시를 좀 많이 하지 않고 물러서서 이제 CJ 스트라우드 선수의 패싱을 좀 견제를 하는 이제 그런 시도를 조금 더 많이 가져갔었는데 사실은 이게 그 접근 방향은 맞다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왜냐하면 CJ 스트라우드 선수가 패스 러시가 들어오더라도 별로 당황하는 모습이 잘 안 보이고 그런 이제 압박을 풀어내는 능력이 좋기 때문에 오히려 인제 압박을 가하는 것보다 우리가 쪼끔 더 이제 '패스 수비를 집중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인제 계산을 하는 건 사실은 이제 맞는 생각일 수는 있죠. 네. 결과는 그렇지 않았고 결국 인제 하던 거를 계속했더라면 '이 경기 결과보다는 쪼끔 더 낫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만들었던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음. 특히 이날 이제 패싱 터치다운을 5개나 허용을 했는데 그중에 4개를 이제 블리츠가 없었던 상황에서 얻어맞은 거라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특히 이제 마지막 드라이브에서도 지나치게 좀 뭐 보수적으로 좀 운영을 했다고 뭐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블리츠를 하지 않고 계속해서 이제 존 커버리지 형태로 이제 뭐 상대를 했는데 결국에는 이제 스트라우드의 패스를 5번 중에 1번도 저지하지 못하고 뭐 1 분도 채 되지 않는 시간에 이제 터치다운 드라이브를 허용을 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좀 '수비 전략에 실패가 있었다.' 이렇게 좀 분석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렇다곤 하더라도 일단 지금 3승 5 패를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뭐 세인츠나 펠컨스가 멀리 달아나질 못했거든요. 아직 4 승권 안에 있고 뭐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해 보면 뭐 지금은 절대 포기할 단계는 아닙니다. 남은 경기들을 어떻게 좀 잘 또 준비를 해서 어 팀의 분위기를 끌어갈지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해 보이는 벅스입니다. 음.